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7월 초 하반기 경제 전망을 할 때는 미중 무역 갈등은 완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고 일본 수출 규제도 없었다면서 이를 감안해서 성장률 목표치를 2.4% 정도로 설정했는데 이후 여건이 악화돼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쪽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21.2도, 습도는 94%입니다. 이성민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서 검찰이 수사하고 그래서 기소한 것이라면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든 털면 반드시 먼지가 나온다, 누구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 라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면 이건 검찰이 할 일이 아니라 조폭 집단이 하는 일이겠지요. 어제 한 방송이 조국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이 과연 타당한지 검찰 수사를 검증했습니다. 방송을 시청한 느낌입니다. 도대체 검찰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의혹을 범죄라고 단정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최성해 동양대 총장,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에 따라 검찰이 칼을 휘두른 꼴인데 당장 최성해 총장은 자신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부풀렸다가 망신당한 인물입니다. 또 애초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밝힌 기초 사실이 대부분 틀려 공소장을 새로 써야 할 판입니다. 표창장 위조라고 하면서 표창장 원본도 확보하지 못하고 기소한 것이니 어쩌면 예견된 참사였을지 모릅니다. 지금 언론에 드러난 사실만으로 검찰이 표창장 위조를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면 검찰은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입증하는 꼴입니다. 검찰개혁, 다른 게 아니죠. 검찰에 의해서 억지로 또 강제로 죄인으로 몰릴 가능성이 없는 것, 그런 걱정이 없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네, 서울 260번 버스 9700호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원범 애청자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버스에서 김용민 라이브가 나오고 있다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계정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라고 입력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어요. 구독 누르시면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 미탁. 당초 오늘 자정에 전남 목포와 해남 사이에 상륙할 예정이었는데 속도가 빨라져서 밤 9시에서 10시경 전남 해안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 단계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하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용민 라이브 KBS 1라디오에서도 생방송 중에 속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용민 라이브 힘차게 7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어제 방송된 MBC PD 수첩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에 대해서 파헤쳤는데요. 조국 장관 딸이 이 표창장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이런 표창장을 준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어제 방송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에는 포토샵 프로그램이 없었다. 고로 표창장 위조는 정황상 정경심 교수 본인이 한 것이 아니다. 정황적으로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MBC PD 수첩의 김재영 PD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이제 정경심 교수 본인이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정황상. 왜냐하면 그런 실력이 없고 그다음에 당시 포토샵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글판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경심 교수님 한글을 안 써요. 워드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컴맹이다. 예, 컴맹. 그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범죄를 이제 소명하기 위해서는 보통 재현 가능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네. 재현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포토샵이 없다는 게 있으면 아주 기술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위조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안 주문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루 만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어제였죠. 윤석열 총장은 특수부 3개만 남기고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는데 이 개혁안에 대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김남중 위원장은 한마디로 일단 신속한 것은 긍정적이다. 검찰이 개혁에 의지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은 어떨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점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특수수사들은 사실은 거의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특수수사라는 게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느껴지고 그리고 형사부를 실제로 특수부처럼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수부를 줄인다고 해놓고. 예.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비직제 기구를 신설해서 특별팀을 만들어 또 특수수사를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남겨놓는다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남겨놓는지 앞으로 또 좀 줄이는지 하는 그런 것도 살펴봐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검찰이 왜 그랬을까? 왜 조국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알 수 있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하지 않았을까? 이 의문에 대해서 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한마디로 검찰은 조국 후보자를 주저앉혀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 보고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애국심에 기초해서 본인이 조국 장관을 주저앉혀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JTBC 뉴스룸 긴급 토론 중에 유시민 이사장 발언 들어보시죠. 제일 좋은 방법은 검찰청은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검찰은 행정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총리 있고 총리 밑에 각 부장관 있고 그리고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청이 있고 그 지휘계통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이렇게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위계 조직의 기본이에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지금 문제가 돼 있으니까 거기를 거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조국 장관이 지명되기 전이어서 박상기 장관이 계실 때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지명이 안 되면 딴 사람 찾는 때까지 박상기 장관이 계속 장관을 할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저 같으면 박상기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필요하면 제가 직접 만나 설명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죠. 근데 거기를 다 제끼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하니까 그다음에는 주저앉혀야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용민 라이브.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되면서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 답방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전 청와대 행정관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한 몇 개의 주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부산에 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큰 감동을 전해주었던 도보다리 회담. 그 감동을 이을 두 번째 장면이 있을 것인가. 탁현민 위원의 대답 들어보시죠. 그러면 11월에 아세안 정상회담 열리면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올 수도 있다. 네. 란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거 준비하세요 혹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올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세안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한 몇 개 주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혹시 오면 이제 또 거기서 1대1 회담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도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다자 회담 안에 들어오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당연히 뭐 양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거기서 또 깜짝 놀라 뭐가 있겠네요. 탁현민식 뭔가 감동. 고민을 좀 많이 해야죠. 네. 북한과 미국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어제 나온 보도 내용인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사실은 북미 만남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을 거슬러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래 6월 말에 실무협상을 예고했었는데 3개월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최근에 북미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정세현 수석 부의장은 한마디로 북한이 트럼프의 구원투수가 된 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진단인데요. 어째서 북한이 트럼프의 구원투수가 됐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로서는 지금 원래 6월 30일 날 2, 3주 내에 실무협상하기로 하고 헤어지지 않았어요. 예. 2, 3주면은 늦어야 7월 하순에는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2, 3개월 늦어져가지고 3개월이 늦어져서 10월 초에 하게 됐어요. 예. 이 갑자기 최근에 속도가 좀 나기 시작했다고는 증거가 북한의 대미 협상 라인에 있는 관료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트럼프를 추격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지금 10월 말 탄핵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하원에서 통과해봤자 상원에서는 통과가 안 되면은 뭐 탄핵으로 안 가는 거지만. 네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내 지시를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초에라도 실무협상을 끝내고 10월 중에 탄핵 발의하고 하원에서 가결하려고 그러는 그 시점에 북미 정상회담 같은 걸 때려버리려고 그런 거 아닌가. 북한은 조금 희망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트럼프의 구원투수가 되는 셈입니다. 네, 김정은이 부릅니다. 나 항상 그대를. 나 항상 그대를 보고파 하는데 맘처럼 가까울 수 없어. 오늘도 빛바래 낡은 사진 속에 그대 모습 그리워하네.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그대는 어디로 떠났나. 다정한 그 모습 눈물로 여울져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나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그대는 어디로 떠났나. 다정한 그 모습 눈물로 여우져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나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나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오영차님, 여기는 광주. 오늘도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 안전운전하세요. 네, 저기 광주 광역시겠죠? 네, 경기도 광주인가요? 네, 오영차님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290번 쓰시는 분, 경기도 이천 비가 마구마구 옵니다.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특히 태풍과 함께 큰 비가 몰아칠 때는 안전운전,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각별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야매 테크님, 대통령이 팔다리를 자르는 심정으로 개혁안 내놓으라고 하니까 손톱만 깎겠다는 검찰의 개혁안. 네, 이렇게 평가하셨네요. 이창용님, 여의도 가는 5623번 버스에서도 김용민 라이브가 나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5623번 버스 기사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권수민님, 서귀포 링링 타파만큼 비바람이 심하진 않네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래도 태풍 뒤에는 항상 큰 비가 또 마치 식후 행사처럼 찾아와요. 각별히 큰 비 없도록, 또 큰 비 맞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태풍 관련한 특보 저희 KBS 1라디오 귀 기울이시면 언제든 만나실 수 있고요. 지금 KBS 1TV를 통해서 KBS 뉴스 특보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태풍 관련한 속보. 지금 오늘 밤 10시쯤 전남 해안에 상륙한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10시쯤에 전남 해안에 상륙한다는 특보 귀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 상황은 어떨까요?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태풍 미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서 전남 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이후로 남부지방을 통과해서 내일 낮에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당 1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총 45km가 밀리는 가운데 남사에서 동탄분기점 지나 수원까지, 그리고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에 교통량이 몰려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 에서 서초 사이에서 어렵겠습니다. 또 오산 진출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나실 때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14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이후로 비봉에서 용담터널, 일직에서 금천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지수 부근 4차로와 군복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해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서 일대로 정체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신갈에서 광교터널 부근, 그리고 북수원에서 동군포까지 흐름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 어디 나가 있습니까? 이 태풍 미탁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석석은 어떻게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날아가지 않았고요. 제가 있는 곳은 아주 고요합니다. 아니, 어디길래
취재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고요한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이 태풍의 눈에. 그래, 태풍 미탁은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네, 남부지방에 강풍과 많은 비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태풍 때도 그랬지만 특히 큰 바람이 불 때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모쪼록 큰 피해가 없기를 용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바닷가 지역에 계신 분들은 큰 파도를 조심하시고 특히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방파제, 갯바위 등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올 때는 해남부도 아주 위험하지요. 아니, 근데 누구십니까? 저요? 날씨 얘기가 나오면 출연하는 문문 반기문입니다. 태풍 미탁 대비. 자, 다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하나, 둘, 셋. 힘이 없습니다. 다들 어떻게 된 게. 예. 미세 뉴스 보세 오늘의 뉴스는 태풍 미탁 대비 상황 점검 완료. 현재 상황 이상무.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언젠가요? 2013년인가 큰 태풍이 한번 루사였나요? 그 부산에. 네. 부산을 강타했던 적이 있습니다. 웬만한 태풍은 다 부산을 강타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야 한반도에 상륙했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네. 제주도만 강타하고 하는 태풍들은 2014년이 아니라 2004년이군요. 예, 그때 태풍 정말 대단했습니다. 태풍 그때. 매미, 태풍 루사, 태풍 사라오 등이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쳤었죠. 그렇습니다. 이 루사였나요? 예. 하여간 어마어마한 태풍이 또 몰아닥쳤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지금 이 미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대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9040번 쓰시는 분, 경남 거창에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5시 20분 현재 이렇게 말씀하셨고, 권우철님 경남 양산입니다. 핫도그 가게 사장님이 이 방송 매일 듣고 계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경남 양산에도 중계소가 있어서 KBS 1라디오가 특히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본격적으로 뉴스 보따리 풀어보겠습니다. 태풍 미탁 소식부터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전라남도까지도 태풍 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10월 2일 오전 10시를 기해서 낮 12시부터 광주와 흑산도, 홍도, 전남, 남해 서부 앞바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그리고 서해 남부 앞바다에 태풍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네네네. 지금 기상청 관계자에 따르면은 3일 오후 경북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오후면 내일 내일이죠. 아닙니까? 내일이라고 해주세요. 3일이라고 하면 달력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내일이라고 이어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방송적 여운이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중급 소형 태풍이지만 17호 태풍 타파보다 네. 조금 더 비바람의 영향은 넓고 강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외출하실 때 꼭 우산 챙겨 나가시고 위험한 지역이면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태풍 이름을 보통은 약해지라는 의미로 매미라든지 여성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요. 지금 태풍의 미탁 이름도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여성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과연 약한 이름의 대명사를 앞으로도 쓰는 것이 맞을까? 한번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그리고 그것도 성차별적 네이밍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그 여성만 쓰는 관습은 예전에 바뀐 것으로 제가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오창석 씨, 좀 뉴스 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미탁은 현재 미크로네시아 여성 이름입니다. 여성 이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섞어서 쓰는 건데 그 중에 여성 이름이 올라온 것이겠죠. 그렇다면 뭐. 예, 그래요. 이상해 씨 어떨까? 태풍 이상해. 왜요? 네. 좀 비실비실하시는 것 같아서. 이상해 씨 편만 아닙니까? 편만 아니. 이렇게 한 번씩 이름 불러드리면 연예인들 좋아하세요. 큰일 날 소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해 씨 캐릭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왠지 좀 비실비실한 그런. 비실이는 또 그거는 이제 극 중에서의 캐릭터니까요. 네. 그럼 저를 희생해서 오창석으로 하나 지어주시죠. 오창석. 네. 약하게 지나가도록. 굉장히 뻔뻔스러워가지고. 예, 그래 농담이었습니다. 네. 3949번 쓰시는 분, 위탁할 게 없어서 태풍을 위탁합니까? 지금 저희가 미탁이라고 했는데 위탁으로 들으셨나 봐요. 위탁이 아니라 미탁입니다. 미탁.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태풍 미탁 관련 특보 이어지는 2부 KBS 1TV 뉴스와 함께 생중계로 전해드릴 계획을 또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오늘 오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일본을 겨냥해
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방향은 뭐 일본 쪽 방향이고요. 네. 처음에 일본 측에서는 2발 쐈다라고 파악을 했는데 근데 한 발을 쏜 건데 분리되면서 한 가지가 이제 일본 땅 근처에 떨어졌다 이렇게 또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일단 한 발을 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 7시 11분경에 강원도 원산 북동쪽 17km 해상에서 쏜 것인데 군 당국에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군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발사 지점을 분석을 해본 결과 지상이 아닌 해상에서 발사되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극성 계열의 SLBM일 가능성에 군 당국이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현재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또 한미 정보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밀 분석을 해 나가기로 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SLBM이다. 라고 한다면 해상에 떠 있는 바지선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존 심포급 2,000톤급의 그런 잠수함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뭐 신형 잠수함이라든지 이쪽에서 발사됐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이구 바다에서 쏜다. 오창석 평론가. 또 바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바다에서 쏜다면 잠수함 기술에 또 잠수함 발사 기술에 원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올해 잠수함을 3,000톤급을 공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진이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잠수함 전력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걸 과시했기 때문에 잠수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는 기술마저 이제 보여주는 위력 과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지금 뭐 또 북미 대화를 한다더니 왜 이렇게 또 강군의 위용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북미 관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협상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네, 그런 것이죠. 일종의 이런 신호. 그러니까 핵 것이다. 시설을 없애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래식 무기라든지 다른 무기 역시 강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고 참 그래요. 군사 강국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동안 그 비용으로 아이고 저 국민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국민 복지를 위해 쓴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차재모님 오창석의 먼 친척인데요. 아 친척이라고 보내셔야 되는데 친적인데요. 라고 보내셨어요. 친한 적. 친한 적. 아주 멀리 있는 친한 적. 그렇습니다. 먼 친적인데요. 용민님 석석 혼내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 사랑합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4484번 쓰시는 분. 원주 태장동에서 시내버스를 탔는데요. 김용민 라이브를 크게 틀어놓으셨네요. 어이구 세상에. 저 원주는 또 지금 KBS 1라디오 원주 방송 자체 방송이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실까? 콩으로 들으시나? 아니면 저기 용문산에서 쏘는 90.3을 잡고 들으시나?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리고 K75672145 이 계정 쓰시는 분.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태풍이 가까워 오나 봅니다. 강한 비가 내립니다. 모두들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1202번 쓰시는 분도 전주에서 보내셨는데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는 잠잠함 더하기 세찬 빗방울. 현재 상황 묘사해 주셨고 1935번 쓰시는 분. 부산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은 아직 고요합니다. 아니 해운대하고 광안리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입니다. 앞이에요? 네, 바로 근처입니다. 언제 그렇게 가까워진 사이가 됐나? 그래요. 네. 수영천 하나 건너면은 그 광안대교를 건너서 조금만 들어가면 바로 해운대입니다. 그 지나시는 길에 또 문자를 보내신 모양이군요. 1935번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태풍 미탁 상황은 어떠한지 KBS 1TV와 함께 뉴스 특보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결항됐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인천에서 푸동으로 가는 항공편 등 국제선 모두 2편이 결항됐습니다. 공항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출발 전에 공항 홈페이지나 예약한 항공사 등을 통해 결항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네, 김포공항에서 그러니까 국제선인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정상이 되고 있다고 소식인데요. 오후에 비행기 이용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미리미리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태풍의 북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태풍 위기 경보를 격상하고 중대본 2단계를 가동 중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예슬 기자, 정부 대응 상황 알려주십시오.
네, 행정안전부는 방금 전인 오후 4시 30분 태풍 대처 상황 보고서를 내고 피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태풍이 먼저 지나간 제주에서 피해 집계가 많았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돌풍이 불며 3명이 다쳤습니다. 또 36동의 주택이 침수되고 5동은 파손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27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현재 인근 호텔과 펜션 등에 대피한 상태입니다. 제주에선 정전 피해도 계속됐습니다. 성산읍과 구좌읍 95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다가 지금은 모두 복구됐습니다. 또 전남 목포에서도 6동의 주택이 침수되고 임성천이 범람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항공기에 이어 여객선도 본격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과 제주, 목포와 제주 등 69개 항으로 110척의 발이 묶였습니다. 또 제주항과 마산항, 목포항에선 선박 입출항이 통제됐고 부산항도 오후 8시부터 통제될 예정입니다. 또 한라산과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500여 곳도 출입이 막혔습니다. 중대본은 앞서 오늘 오전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비상 2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태풍 위기경보도 기존 주의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해관부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2만여 곳을 미리 살펴보고 선박을 대피시키는 등 4만여 건의 예방조치를 끝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자치단체 인력 19,000여 명이 비상근무 중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이번에는 KBS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 제보 영상들 보면서 지금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와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까지 많은 비를 뿌리고 있어서요. 또 많은 영상 보내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 제보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네요. KBS 1TV가. 보여주나 마나 우린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라디오라서 다시 저희 스튜디오로 넘어왔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미 실무회담 재개를 양국이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은 4일과 5일, 네. 그리고 미국은 일주일 내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결국은 이제 아주 근 시간 내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4일에 예비회담 그리고 5일에는 본회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난번 하노이 노딜 이후에 네. 실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4일에는 실무적인 협상을 통해 예비회담을 통해서 5일에 최종 확정된 것을 확실하게 맞춰두고 들어가겠다. 그런 의도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10월 6일에 중국의 건국 70주년 그리고 북중수교 70주년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예, 같은 날입니다. 이 시기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설도 재개가 됐었는데 지금 네. 북미대화가 이제 시작될 것 같아서 아마 이건 취소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았고 네. 이 중국 열병식에서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둥펑 41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네. 이 둥펑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사드 배치를 할 때 이 둥펑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드를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둥펑. 네. 뭐예요 여기? 동풍이라는 뜻입니다. 동풍. 아, 알겠습니다. 예, 북미 협상 임박한 상태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경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돼 있죠. 이춘재 씨가 화성 사건 외에도 추가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면서 청주에서 과거 발생했었던 미제 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미제 사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못 잡았으니까 오늘에야 드러났겠죠. 네. 예. 이춘재 씨가 10건의 화성 사건 중에서 모방범죄였던 8차 사건 빼고 나머지 9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털어놨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5건의 범죄를 추가로 자백을 한 것입니다. 네. 그 5건이 뭐냐면 이제 화성 일대에서의 3건 그리고 충북 청주로 1993년에 이주를 한 다음에 2건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이제 미제 사건들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춘재 범행이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이 되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춘재의 그 범행 공백기라고 할 수 있는 1992년 청주에는 보면은 3개월 동안 살인사건 4건, 해결 기미 감감 이런 언론 보도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경찰이 이들 사건 범인이 당시에 검거가 됐는가 이것부터 일단 확인을 하면서 혹시 이춘재 범행인가 또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제 사건에 많은 열쇠가 열리기를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태풍 상황 어떤지 저희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이 시간 5시 때는 그동안 서울, 대구, 포항, 안동, 청주, 전주, 제주, 부산 이렇게 방송이 됐는데 태풍 특보 때문인지 오늘 전국 방송인가 봐요. 그래서 원주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또 어디서 광주 쪽에서도 장성 쪽에서도 방송 듣고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자, 그 사이 또 문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기범님 창원 비가 많이 옵니다. 원래 자체 방송하는데 태풍 재난 방송 때문에 김용민 라이브 5시 본방 청취합니다. 감사합니다. 2356번 쓰시는 분 제주도 현재 평화로는 비바람과 안개가 심해서 안전 운행이 필요합니다. 서귀포는 뭐 상당히 지금 비가 잦아들었다 이런 문자도 왔는데 말이죠. 0371번 쓰시는 분 원주입니다. 90.3이에요. 너무 좋아 죽겠어요. 90.3이 사실 서울 우리 KBS 본사 방송이고 양평 용문산에서 쏘는 굉장히 용문산이 높습니다. 1000고지가 넘어가요.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원주에서도 들리고 홍천도 들리고 저희 횡성도 들립니다. 앞으로 많이 또 들어주시기 바라겠고 1327번 쓰시는 분 채널 고정 충주입니다. 하루 종일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비는 계속 오네요. 태풍 무사히 빠져나가길 빕니다. 라고 하셨고 7626번 쓰시는 분 거제는 비만 많이 오고 바람은 안 붑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3253번 쓰시는 분 원래 김용민 라이브를 6시 때 듣는데 오늘 웬일인지 1부부터 통째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난특보 방송 때문에 저희가 본사에서 보내는 방송 다 듣고 계세요. 전국에서. 김용민, 오창석, 김수민 세 분의 100만 불짜리 코러스 웃음소리 듣고 있으면은 108번뇌가 사라집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웃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웃어드리겠습니다. 108번뇌가 사라지셨을 줄 믿습니다. 류은열님 제주 성산포 앞바다입니다. 5시 반 현재 미탁의 꼬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바람보다는 비의 양이 많은 태풍인데요. 지난 타파 때는 간판이 날아갔는데 이번엔 밭에 물이 많이 고였어요. 아이고 제주도는 정말 태풍이 오면은 빠짐없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박선아님, 이분이군요. 전남 장성인데 오늘 콩 아니어도 5시 방송 라디오로 들을 수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광주 방송 듣고 계시죠? 자, 김혜란님, 김용민 라이브 방송 시간이 딱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이라 유튜브 열어놓고 식사 준비하면서 함께합니다. 저는 재밌고 너무 좋은데 가끔 방송에 집중하느라 음식 맛이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6445번 쓰시는 분. 울산 비 많이 옵니다. 그제 연포 화재 잔불 다 꺼졌으면. 예. 잔불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었습니까? 예. 이번에 모두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580번 쓰시는 분. 여긴 전남 고흥입니다.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이제 슬슬 바람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모두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0시에 전남에 상륙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남 고흥에 계신 우리 2580번 쓰시는 분 포함한 모든 도민 여러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계속해서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982번 쓰시는 분 울산 윈도우 브러쉬 빠르게 돌릴 정도로 비가 오고 있고 바람은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625번 쓰시는 분 부산 신항입니다. 태풍 대비 컨테이너 입출 낮 1시부터 중지됐고 야적장 컨테이너 고박 다 했습니다. 단단히 붙들어 매신 거죠? 예. 오영차님 오늘 6시 첫 뉴스는 18호 태풍 미탁입니다. 어떡합니까? 이 오영차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은 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오늘은 마치는 게 없지 않나요? 예? 오늘 네. 그렇구나. 네, 편성을 좀 달리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2부에서는 이제 두 분을 못 빼고 오늘 1부까지만 나오시게 됐어요. 오늘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춘재 이야기까지 아까 들어봤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와 함께하는 김용민 라이브 5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네. MBC PD수첩의 보도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문제 관련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증언을 한 사람은 측근의 녹취록까지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최 총장과 그리고 최교일 의원은 부인할 수 없는 막역한 사이고 최 씨 종친회를 진행 같이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달리할 경우에 언젠가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학교가 사라질 수도 있다. 네. 처신을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최 총장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최교일 의원과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금껏 한 번 정도 만났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확인된 사진만 석 장인데 각기 다른 장소에서 한 번만 만났다. 방송에서 바로 반박이 됐어요. 네, 예. 맞습니다. 최교일 의원도 사실무근이다.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방송은 보고 반박하시는 건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국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죠. 사립대학교 회계부정 건들을 밝혀냈는데요. 네. 그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하고 이제 그 자료에 나왔던 어떤 비위 사실과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상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11년 동안 현재까지 사립대학교가 적발된 회계 부정 건수가 4,528건이고요. 비위 금액을 다 합치면 4,177억 원입니다. 아이고. 이것은 이제 박용진 의원이 예전에 좀 달려들었었던 사립유치원 비위 네. 금액의 5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고요. 아무래도 뭐 대학은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으니까. 네. 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비위 행위자의 90% 이상은 경고 또는 주의 처분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형이 나오더라도 수천에서 수십억 원의 비위가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났다. 아하. 교육부의 감시와 처벌이 소홀했다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고요. 이를테면은 뭐 고려대라든지 연세대에서 학생들에게 사용돼야 될 그런 금액이 교직원들한테 간다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뭐 경고만 받고 넘어간다거나 벌금 200만 원 정도로 처벌받는다거나 그런 사례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알림이라고 해서 네. 현행법상 대학 비위가 적발되면 공시해야 되는 그런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누락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인데 예, 한 그 3,720억 원 정도의 비위 금액이 알림위에 공시가 됐다고 했는데 총 적발 비위 금액이 4,171억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57억 정도는 공시 누락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후에 적발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있어야 할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이런 부분을 또 공개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 게다가 OECD에서 가장 높은 사립대 학생 비율. 네. 한 대략 80% 가까이 되죠? 학생 비율이요? 저 사립대 비율이. 대학 비율 중에 사립의 분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핀란드 같은 경우 나름대로 교육복지 천국이라고 불리는 핀란드 같은 경우 국공립대 비율이 82%, 정부 의존형 사립대가 18%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네. 사립대 천국입니다. 사립대에서 이렇게 비리가 만연한데 아직도 사립대 의존 비율이 매우 높아요. 예, 공공의 통제 비율도 매우 약하고 말이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 아울러 이번에 좀 밝혀진 것이 교육부가 사학혁신위원회 출범을 시켰는데 이 사학 비리를 접수를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조사를 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아이고. 그런 게 박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대학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비리 조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왜 신경들 안 쓰시나.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말이죠. 8526번 쓰시는 분 전남 완도인데 6시에만 듣는 김용민 라이브. 오늘 지역방송 안 한다니 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긴요. 태풍 비탁 때문이지. 예, 저희도 몰랐어요. 오늘 저기 전국 방송인지. 예, 여기 바람 많이 불고 비 많이 오네요. 아이고 완도. 예, 이제 뭐 태풍권에 들어섰어요. 예. 9746번 쓰시는 분 오늘 횡성 한우 축제인데 비가 많이 와서 임창정 씨 온다고 하는데 구경 못 가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많이 기다리셨던 모양인가 봐요. 임창정 씨. 임창정 씨 노래 중에 뭐 애창곡이 있습니까? 애창곡은 없고 자주 듣는 노래는 있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소주 한 잔 좋아합니다. 소주 한 잔. 아, 소주 한 잔이었습니까? 네. 소주 한 병인 줄 알았어요. 아, 예. 딴 척하려다가.
망신당할 뻔했습니다. 예. 자, 9105번 쓰시는 분 전북 익산입니다. 바람은 불지 않고 있지만 비가 많이 옵니다. 며칠 후면은 수확해야 하는 논에 벼들이 쓰러져서 썩고 그래요.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제발 비도 그치고 태풍도 조용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3597번 쓰시는 분 내일 초등학교 총동문회 날인데 태풍이 와서 큰일입니다.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합니다. 청주시 금계초등학교입니다. 네, 내일 오전이면 좀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말이죠. 예, 10시쯤에 밤 10시쯤에 태풍이 전남에 상륙한다는 특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검찰개혁의 대통령 메시지 이후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열망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적인 차원에서 너무 크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적절치 않다라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당내에서도 너무 윤석열 흔들기를 대놓고 하는 것이 너무 나갔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혹시 당내 강경론이 이어져서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퇴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네. 어떠한 여권의 한 인사는 익명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다며 격앙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준비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국회에서 일어난 해프닝 비슷한 것이면서 좀 중대한 얘기인데요. 네, 오늘 이제 국회의 그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본이 오늘 발사체에 대해 발표했는데 일본에서 관련 정보를 우리한테 요청했느냐라고 네. 질문을 하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우리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일본에다가 한일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네네. 이것은 이제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별로 지장이 없다라고 했었던 정부의 입장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는 지소미아를 좀 활용해서 일본의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11월까지인가가 네. 그 지소미아 네. 그때 유효 기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11월 오기 전이라서 뭐 네. 요청한 모양이죠? 요청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지소미아 종료는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지소미아가 별로 뭐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던 그런 답변하고는 좀 다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묘한 뭔가 이 문제점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살펴주시죠. 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에 이어서 SK 하이닉스에도 이 수출 규제 강화 조치 품목인 기체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9월 30일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이 기체 불화수소 수입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SK 하이닉스 관계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허가를 받았을 뿐이지 아직 물건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그 기체 불화수소는 허가했지만 아직 액체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을 이유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최대 90일 정도 서류 검토 기간이 필요한데 90일이 다 돼가도록 아직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오창석 평론가인가 봐요. 준비한 소식. 네, 조원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기부금품법에 따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탄핵 촛불 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거액의 불법 모금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이 38억 4천여만 원을 모금을 했는데 네. 이제 일정 금액이 이상이 되면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조원진 의원 측은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이에 대해서 그 시민단체 쪽 주최 측인 퇴진행동 쪽에서 아직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까? 네, 아직 입장이 나온 건 없고요. 예. 만약에 이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일지 또
퇴진행동 쪽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 2명이 목사고시에 합격을 하고도 합격이 취소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했다라는 명목 때문인데요. 그래요. 네, 학교의 이 학생 1명은 결국 자퇴원을 제출하고 신학 공부를 그만뒀고요. 이 학생 2명이 안모 씨와 오모 씨인데 안모 씨는 장신대 총학생회장 시절에 인권 아카데미를 열면서 난민 성소수자 인권을 다룬 적이 있고 오모 씨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아이다호데이죠. 여기서 이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 학교 예배에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장신대에서 이들을 징계를 했지만 지난 7월에 법원이 징계 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도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고시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이들을 불합격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성소수자, 동성애자여서가 아니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혐오는 안 된다. 이 운동 펼치다가 지금 이분들이 곤경에 처한 겁니다. 이분들 나중에 목사도 될 수가 없어요. 이 교단에서. 이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인데 얼마 전에 명성교회 세습 정당하다. 이렇게 총회 결의를 한 교단입니다. 생각을 했다고 불이익을 주나? 난 이런 생각이 과연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미네아스로 가겠습니다. 네, 방금 소식에 이어서 합격 취소는 소수자 옹호자가 아니라 부정 입학, 부적 논문에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저는 뉴욕타임즈 헤드라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홍콩의 총알 한 방이 천안문의 빅쇼를 덮어버렸다. 그래요. 그쪽이 총기 사용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 6시 5분에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4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혼자 소정일 낳고 키울 자신이 없던 엄마는 소정일 보육시설에 맡겼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할머니가 소정일 데려왔는데요. 내가 괜히 너를 데리다가 더 그냥 힘들게 해나 어떨지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러다가도 그냥 같이 있는 게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환경미화 일을 하며 빠듯하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고령의 나이에 그마저도 점점 힘이 듭니다. 할머니가 힘든 걸 아는지 4살 배기 손녀는 벌써 철이 들었는데요. 할머니 돈 없으니까 할머니 이제 내일 가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많이 사줄게. 가자, 얼른 가자. 그러면 할머니 내일 많이 사줘. 그리고 따라와요. 뭐 떼쓰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할머니에겐 삶의 이유인 소정이, 그리고 소정이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웃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내가 아프지 말고 이러